출장와서 제가 다음에 최세영 대표님을 뵐 기회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기쁘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톡의 합병이 실제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너무나 한국 인터넷 업계에서 한국 사회에서 듣고 싶었던, 저는 중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얘기는 몸집 분리기 차원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가 너무너무 한국에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로 기쁜 뉴스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국은 지금 한국과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은 중국은 한국 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 그다음에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건 다 아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가 용납이 되는 대단한 환경입니다. 이미 상당 알리바를 포함해서 통신도 그렇고 이미 금융업이 진출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카카오톡이 준비하고 있는 그 콜택시라고 하나요? 카카오 콜택시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조회별자라든가 이런 게 다 이미 중국에서는 미리 시작이 되었고, 어느샌가는 QQ가 카카오톡을 투자를 하면서 한 2, 3대 주주가 되면서 그걸 사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카카오톡을 그대로 파기한 일이 나왔고요. 온라인 게임 그런 걸 그대로 심어왔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는 결과적으로 보고 있으면 지금 한국 온라인 업계는 위치 관계를 그대로 스타트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는 많은 시도가 인더스트리를 넘나드는 그런 인수합병과 이런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 용납되는 환경입니다.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하다가 검색을 해보면요. 각 회사의 대표들이 아니면 이라고 되시는 분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죠. 그러니까 언론 플랫 PR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본인들의 아니면 회사의 진행, 회사의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그런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틀리건 맞건 아니면 또 이런 와중에서 새로운 또 지휘자가 있지언정 새로운 뭔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저는 한국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으로는 편한 토론이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을 아니면 회사의 생각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못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에서는 언제든지 CEO가 나와서 이런 뭐 작은 무대가 있거나 아니면 큰 컨퍼런스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크고 시장이 크고 환경이 되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 기세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섭고요. 어느샌가 와서 보면 한국에서는 예전 같은 기세가 없어졌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근데 돌아와서 중국을 보면 그 기세가 이 자신감이 이 액터한테 너무너무 부럽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쓸까고 말했으면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느끼는 지금 저희 그러니까 중국의 모습이 무섭습니다. 겁나고 무섭습니다. 큰 빅들이 계속 있고요.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워낙 많아서 상대는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알리바바가 최근 2, 3년 동안 그 M&A 한 리스트가 됩니다. 보시면 맨 아래쪽부터 보면 웹브라우저 UC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웹브라우저 1등을 달리고 있는 UC 있고, 그 위에 지도 서비스 있는 지도 자체로도 그냥 1등이었죠. 클라우드, 도덕 지도,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오늘 말씀드린 요구도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미국 회사 행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교육 회사는 튜터, VIPC라는 온라인 영어 컨텐츠를 인수했고요. 신화의 웨이보까지 인수를 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또 역시 최근 2, 3년 동안 거의 30여 개의 업체를 리메이크를 해왔습니다. 텐센트는 한국 쪽과 좀 더 관심이 많고 일단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CA게임이나 카카오톡 또 투자를 받고 인수, 합병 등의 경우들이 이렇게 20, 30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요, 큰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이브의 CEO 이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게 아시죠? 지금 삼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시장의 AG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바이브가 가지고 있는 동영사이트 IC의 폼입니다. 샤오미가 IC에 엄청난 돈을 쓰였습니다. 금액과 내용을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고요. 샤오미가 왜 이걸 인정했냐? 첫 번째, 핸드폰에도 물론 지원할 수 있겠죠. 지금 샤오미 TV가 나와 있고요. 3,500원, 그 다음에 앞에 쿠폰까지 포함해서 4,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49인치고요. 그 다음에 HD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냥 그런 판정 포함해서 보통 아시는 TV에 비해서 제품이 싸고요. 일단 딱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딱 하나 만들고 종류도 딱 하나고요. 그다음에 모든 건 온라인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색깔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샤오미가 IC에 3,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걸 가지고 있는 바이오도 추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에 TV를 직역하는 얘기고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컨텐츠에 있다고 보고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IC가 담당을 하고 본인은 하드웨어를 맡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바이오가 만든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갖춰서 생태계를 핸드폰에 의해서 이어서 갖춰보고 있다는 이런 전략을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핸드폰에서 TV도 아마 상당한 큰 위협자로 당연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산나라고 이제 중국 불리고 있는데요. 알리바이 마윈, 이 막시죠. 막시 3위입니다. 막시 3위가 아니고요. 텐센트에 나왔던, 그 다음에 킹한보, 평안보건의 만인정, 남영철 세 사람이 회사 같이 모여서 하이신기 영화 제작하고 있고 드라마 제작 기획사입니다. 하이신기에 응용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의 6천억, 5천억이죠. 5천억 정도로 투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컨텐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노뉴스 보면서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왔으니까 한 가지 준비를 다르다는 느낌은 어디였냐면요. 알리바이 마윈과 텐센트의 마와톤이 같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번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고 13년에도 온라인 보험 쪽을 위해서 두 사람을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 내부적으로 얘기하죠. 저 회사 얘기해야 된다, 저거 회사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리를 위해서는 이런 연합도 이런 같은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되돌아보면 저희 한번 한국을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삼성과 LG가 같이 투자할 수 있을까? 현대와 GM이 투자할 수 있을까? 실을 위하면 명분보다 실을 택하는 중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만 저희가 앞서 있다고 보였던 온라인 쪽, 포탈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쪽, 그다음에 전자를 비롯한 IT 산업이 작년까지는 인류가 잘 보였죠. 근데 어느 순간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중국이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텐츠 사업은 어떨지, 오늘 한국인 컨텐츠 사업은 어떨지는 일단 조금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컨텐츠 사업은 아직은 밝습니다. 아직 밝고요. 보시다시피 별의 선물이가 내려가면 나죠. 별의 선물가 아르지바로는 회당 3만 불을 받고요. 그래서 21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트가 치고 삼국자가 히트를 치면서 그 다음에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닥터이라니 회당 8만 불.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와 크리스탈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또 딜을 잘하는 이런 내용도 있겠죠. 20만 불에서 회당 25만 불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속도와 이제 크게 있는데 보시면 13년 12월에 3만 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5개월 지나서 8만 불로 뛰었고요. 지금은 9월이면 20만 불, 2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시장이 얼마나 지금 과열이죠. 속도가 붙고 있고 얼마나 컨텐츠가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김수현입니다. 김수현은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요. 지금 저도 재봤지만 한 35개에서 40개
김종 혼자서 도브랑 하겐다즈랑 피자헛이랑 코카콜라랑 샘플넷이랑 글로벌 회사 거를 다 독점해서 찍었죠. 그리고 전지현은 KFC 찍었고요.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한 외국의 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마케팅적으로 민감하고 트렌디한 광고를 쓰고 광고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래 같은 데서 광고를 쓰지 않고요. 쓴다 한들 외국 모델을 쓰지 않고 쓰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 가장 그 핫한 FMCG 산업의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를 한국 연예인들이 다 차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연예인들에 대한 상종가는 거의 상종가를 쳤다고 보고요. 앞으로 뭐 별들의 이상 많은 그런 그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런 광고 쪽 업체에서는 거의 기준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만큼 정말 초대박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예능, 한국에서 보는 모든 예능은 항공공연화 공동제작 형식으로 상당수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하반기, 내년 중순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한국의 예능은 어떤 식으로든